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휘일의 저곡전과 팔곡이라는 연시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곡은 이제 지명이고요. 전가는 이제 전원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팔곡, 8개의 연으로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주제는 이제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추나 추동 배경이 나와 있고, 농촌이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곡이라는 지명은 경상북도 영덕의 영해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방이고요. 전원적인 성격, 또 사실적이면서 권유하는 말하기로 되어 있고요. 긍정적이면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전 팔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제목에서 우리 나와 있죠. 팔곡.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면 이제 계절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 시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는 거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농사일의 모습을 1년 사계절과 하루의 셋대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꾸법, 그 다음에 리듬감. 그래서 농촌의 일과를 자세히 표현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 원령가라는 작품도 있죠. 우리 가사에 그쵸? 농가 원령가, 정화규의 농가 원령가 이런 작품들하고도 연계해서 좀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저곡전과 팔곡이 현재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요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꼭 알 수 있습니다. 농가의 삶을 잘 아는 이 사대부가 경험한 농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고전에서는 이제 서리법과 영탄법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명령형, 청유형 문장까지 사용해서 농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농가 원령가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공통점이 바로 그런 거네요. 자, 농촌과 관련된 소재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일에 참여하는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농사일에 이제 권유와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이제 농가 원령가와 대조되는 차이점이고요. 화자의 모습이 그 구체적인 장면이 나왔다는 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이 사계절에 따른 이 농사일, 그리고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 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죠? 함께라는 의미가 좋잖아요. 농사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법, 대꾸법, 서리법 등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서 표현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작품이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수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일곡에 보시면 원풍이라고 해서 이제 풍년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전체 서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일년입니다. 그래서 바깥일, 자, 바깥일이라는 건요, 속세의 일이고요. 이 전원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일이지 않습니까? 나 모른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문형 어미를 쓰면서 시골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고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중에 우국성심이 뭐냐? 우국성심이라는 것은요, 나란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부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난 거고요. 예. 풍년을 원한다. 자, 풍년이라는 건요, 풍년을 원하는 이유는 이 노동이 국가와 민족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난 화자가 전원에 묻혀 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대부의 마음을 풍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이수에 가시면은 봄이 나오는데요. 봄을 맞이해서 서로 도와 농사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니까 밭에 나가서 서로 도와가자. 협동, 상부상조죠. 상부상조.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좀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농인이 와 이르되, 농사꾼이 와 이르되, 봄이 왔네 밭에 가세라고 이제 청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의 말을 인용해서 농사일을 함께 하기를 좀 권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집에 쟁기 잡고, 뒷집에 따비라는 거는요,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입니다. 이제 여기 그림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이 장면이 이제 따비를 이용해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대꾸법이 지금 담겨 있고요. 두어라, 내 집부터 하랴, 나만이 더욱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영탄법이 드러나면서 여기서요, 상부상조를 강조하는 거고요.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그렇죠? 함께하는 노동의 즐거움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삼수에 가시면은 이제 여름인데요. 여름에는 여름날 더위로 농사일이 고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가면서 밭고랑을 매는 모습을 통해서 농사일이 정말 고단하고 힘겹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여름날 더운 때 단땅이라는 거죠. 땅이 달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덩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름날의 뜨거운 땅을 갖다가 비유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아시고요. 밭고랑을 매자니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진다. 그렇죠?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땅에 떨어진다라는 걸 볼 때 이 고되고 힘든 농사일을 사실적으로 좀 제시한 거고요. 농사의 이 수고로움에 화자는 이제 공감하는 장면입니다. 어사화, 이제 영탄법이고요. 감탄사. 임립신고라는 건요, 이제 나달 하나하나의 이 수고스러움이 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정말 소중하겠죠.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이거 어느 분이 아실까라는 것으로 봐서 영탄법과 서리법이 쓰였고요. 세태, 현실 세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났다. 이 안타까움이 중요하겠네요. 자, 사수에 가면 이제 가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예. 가을날 자신이 농사를 지은 곡식을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곡식, 즉 임립신고의 결실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곡식의 그 결실을 맛보는 그런 순간이죠. 좋기도 좋다라고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서 결실의 만족감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고요. 내 힘으로 이런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그렇죠. 내 힘으로 직접 수확한 이 곡식에 대한 만족감, 흥취감이 드러나 있고요. 노동의 가치가 지금 잠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의 가치가 수확의 결과로 이어지면서 만족감으로 드러난 거죠. 이 밖에 천사만종. 자, 천사만종이라는 건요, 많은 말이 끄는 수레를 얘기하는 거고요. 높은 복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부귀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귀영화. 그죠? 예, 부귀영화를 불어 무엇하리요라고 서리법으로 지금 쓰였죠. 농사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원생활의 만족감, 그렇죠? 그리고 속세에 대한 어떤 부귀 공명에 대한 거부감, 대조, 뭐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이제 오수는 이제 겨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농사일을 준비하는 겨울의 농촌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농한기라고 볼 수가 있는 농한기, 그렇죠? 농기를 수리하며 봄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의 수단적 질서를 따르는 농촌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새끼 꼬고 저녁에는 띠풀을 베어, 대꾸법이죠. 초가집 잡아매고 농기 좀 손보아라, 그렇죠? 손질하여라, 뭐 이렇게 해서 농사 준비를 권유하는, 그렇죠? 말하기입니다. 권유하는 말하기. 내년에 봄이 온다 하거든 결의종사. 이거 보니까 그참에 바삐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라, 다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면 성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선인들, 과거 조선 선인들은 어떻습니까?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